아니 월세 몇십만 원 받는 게 뭐가 죄라고 지금 세금이 다 뜯어가요. 너무 뭐 쉽게 바꿀 수 없으니까 잘 알고 피하시면 되고. 안녕하세요.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어떤 신고가 유리할까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어떤 신고가 유리하느니 신고 방법이 여러 가지인가요? 금액 기준에 따라 한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 중에 이 월세 수입을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사업자 등록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시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지 여부, 월세나 전세 모든 걸 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신고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요. 서두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택 임대소득 금액 같은 경우 연간 수익 금액 2천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2천만 원이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무조건 종합과세로 신고를 해야 돼요. 분리과세는 내 소득 금액이 얼마냐에 상관이 없이 무조건 14%를 적용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겁니다. 종합과세는 알고 계시죠? 소득 금액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도 많아진다. 그럼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하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쪽으로 세금 신고를 선택할 거예요. 왜죠? 궁금하면 500원. 죄송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택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사업자 등록은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실 경우에 임대수익 금액의 0.2% 가산세가 있어요. 이 가산세가 미미하다고 생각하셔서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시고 임대수입을 발생시키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업자 등록 안 하셨더라도 그 소득 금액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요새는 전월세 신고제라고 해서 주택 임대소득 금액도 국세청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세청은 잘 알고 있어요. 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은 안 하면서 구청에다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청 임대등록 사항은 선택이에요. 감면이나 공제 같은 혜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란 규정을 두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월세랑 전세 다 신고를 해야 돼요. 월세를 먼저 말씀드리면 월세는 2주택 이상이면 무조건 과세 대상입니다. 1주택이어도 과세가 되는 경우는 있어요. 내가 1주택 고가주택을 갖고 있다. 고가라는 게 어떤 게 고가냐? 고가는 기준 시가 12억을 넘어가면 고가로 판단을 합니다. 시가의 12억이 아니에요. 시가 12억이면 모든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 10억을 다 상회하고 있는데 다 과세 대상이겠죠. 이 2주택, 나와 배우자만 포함합니다. 특이하죠? 우리 세대의 개념에 모든 주택, 동거하고 있는 가족을 포함하잖아요. 이 주택 임대소득은 나와 배우자 것만 포함합니다. 또 추가로 2주택이라는 게 그럼 내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 2주택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포함해서 2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랑 임대주택이 한 채가 있으면 2주택이죠? 그럼 과세 대상인 거예요. 전세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3주택이 있다. 이 보증금에 대해서 내가 은행에 넣어놨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금액에 대해서 간주해서 임대료로 계상하겠다. 이런 취지로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럼 신고는 어떻게 하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간단히 신고를 할 수가 있고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신고를 합니다. 분리과세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정해져 있어요. 세무서랑 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필요경비를 60%로 인정. 세무사와 구청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필요경비 50%. 즉 주택 임대 수익금액 2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등록을 하면 필요경비 1,200만 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필요경비 1,000만 원이 인정이 되는 거죠. 소득공제도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400만 원, 등록을 하지 않으면 200만 원. 그래서 수익금액 2천만 원을 가정을 했을 때 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총 세금이 112만 원이 나오고 등록을 하셨다면 세금이 56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세무사님, 그럼 여기서 질문. 주택 말고 상가 또는 토지 이런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 금액도 분리과세가 적용 가능한가요? 아니요. 분리과세는 주택만 가능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할 것 같은데 이런 선택을 두었네요. 그럼 왜 선택할 수 있는지 한번 또 비교를 해볼게요. 이번에도 수익 금액을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분리과세는 앞에서 계산을 했고 종합과세는 우리가 추계신고로 가정을 해볼게요. 종합과세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로는 장부기장 신고, 실제 들어간 경비를 적격증빙을 갖춰서 비용 처리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이런 장부 작성을 안 하겠다.
그냥 국가가 정해준 기준율을 쓰겠다. 추계신고입니다. 즉 국가가 경비율을 40%로 정해줬다면 2천만 원이라면 800만 원이 경비로 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가정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종합과세는 추계신고, 즉 단순 경비율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추계신고에는 또 단순과 기준 경비율이 있어요. 수익 금액이 적을수록 단순 경비율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서 세금 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과세 때 실제 주택 임대 수익금액 업종의 단순 경비율 기준인 42.6%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죠? 우리가 공제까지 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세율 14%보다 적은 세율이 6%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전 이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신고를 할 거예요. 종합과세로 하면 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데 왜 분리과세로 신고를 하신다는 거예요? 세무사란 게 사업주분들의 모든 세금을 고려해서 가장 적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말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즉 종합소득세만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종합소득 금액이 뭐랑 연결되어 있는지 아세요? 건강보험료. 종합소득세는 건강보험료와 연관이 되어 있다. 우리가 5월 말일까지 신고하는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구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면 그 해 11월부터 다음 달 10월까지 그 소득금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된다. 솔직히 제가 제일 아까워하는 게 건강보험료긴 합니다. 국민연금은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건강보험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깝죠. 지금 이 종합과세랑 분리과세 신고한 내역을 보면 소득금액은 누가 더 높죠? 종합과세로 신고한 금액이 더 소득금액이 높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세 기준이 아니고 소득금액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종합과세로 신고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게 건강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추가로 내가 근로자라 다른 수입을 발생시키기에는 건강보험료든 종합소득금액이든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보통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을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종합과세 신고를 한다고 칠게요. 소득금액 100만 원이 넘어가죠. 그럼 우리 남편이 연말정산할 때 배우자 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종합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못 받는 게 아니죠. 배우자가 쓰는 신용카드 공제, 보험료 공제 다 못 받기 때문에 주택 임대 수익 금액 잘못 신고가 되면 이 세금뿐만 아니라 그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게 더 크다. 이것만 있는 줄 아세요? 배우자가 주택 임대 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 1원이라도 있는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합니다. 이거는 모르셨죠? 아니 월세 몇십만 원 받는 게 뭐가 죄라고 지금 세금을 다 뜯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법은 뭐 쉽게 바꿀 수 없으니까 잘 알고 피하시면 되고 내가 머리가 아프면 좋은 세무 대리인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결론! 세금이 참 복잡합니다. 특히 주택 관련해서는 종합소득 금액도 그렇고 양도소득세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해요. 어떤 금액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분리를 선택할지 종합을 선택할지,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했을 때 뭐가 더 유리한지 결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세금은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불안이 줄어든다는 거. 내가 잘 알던가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던가 미리 준비하시고 편하게 돈 버시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였습니다.